이 문제는 여기는 13, 14, 15를 대체적으로 중간쯤이라 좀 안 어렵게 해놔가지고 별소리 안 하고 지나가자. 단 동형이 좀 어려워. 동형이 좀 어려워. 1. 다음 유물 유적에 공통적으로 반영된 신앙. 첫 번째는 건 농경문 청동기 하는 거지. 그리고 오른쪽은 경상남도 고령의 양전동의 바위그리며 뭐로 유명하냐? 동심원. 그렇지? 원, 태양숭배. 그리고 삼각형 뭐 이런 기항무늬로 유명한. 자, 거기에 반영된 신앙. 오로라랑을 믿을 신. 1. 산신숭배 사상. 2. 조상진숭배 사상. 3. 풍요로운 생산을 기원한 주술적 신앙. 4. 동식물을 부족의 기원과 상징으로 숭배하는 신앙.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토테미즘 이 소리죠. 4번 문항은. 그러면 해당하는 건 몇 번? 3번. 선사시대 예술행위는 몽땅 답이도 3번이야. 풍요를 비는 뭐가 나오든지 전부 다 답은 풍성한 수확, 풍요를 비는 주술적 의미 이거요. 해당하는 거 3번. 농경문 청동기 거기 변온사 하는 장면이 있는데 벼수학을 많이 해주기를 얘기야. 그리고 이 농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광합성 작용, 즉 태양숭배야. 그래서 그 고령 양전동 바위 끓이면은 뭐 동심원, 태양숭배를 상징하게 되고, 그래야 풍성한 수확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풍요를 비는 이런다고. 자, 다음 문제 2. 다음 가, 나 사이에 옳지 않는 가 고려왔던 몽골 사신이 귀국하는 길에 저고요. 1225년. 그래서 결국 몽골이 1231년에 1차 침입을 한다. 그래서 가는 몽골 1차 침입이죠. 나 백년규도가 중심이 된 한족은 중국민족, 한족의 농민반란군이 고려 국경을 넘어서 침입해 왔다. 그래서 왕이 복주, 경상도 안동까지 도망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어느 임금 때? 공민왕 때. 그래서 몽골 1차 침입하고 공민왕 사이, 그 사이에 대한 질문인데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야. 자, 1번 문항. 원이 지방장교, 즉 군관인 감독관 다루가치를 파견, 내정을 간섭하는 시기. 이 무신정권은 강화도로 천도, 항전을 준비하였다. 1차 침입 직후에. 그렇지. 1231년이 1차 침입인데 1232년 1월 달에 곧바로 강화도로 넘어가. 3. 이성계 일파가 위화도 해군을 통하여 이건 나 이유지. 고려 말 현상이니까 틀렸고. 4. 고려는 쌍성 중간부를 공격, 천령 이북 땅을 수복하였다. 이건 공민왕 초기 때 집권하자마자. 그래서 가나사에 되고 틀린 건 3번 문항. 3번 문항은 나 이후 상황이야. 다음 문제 3. 다음 자리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기구로 틀린 것. 16세기 중엽 경상도 풍기군수 주세붕이가 이 경상도 영주에 백운동 서원을 세웠다. 뭐 서원 얘기지. 그리고 두 번째는 봄, 가을에 향초의 선비나 유생이 향살의 향음질이라는 거야. 가을에 뛰어난 학자를 모시고 그래서 이 음주, 술 대접을 하면서 예법을 배웠다. 그걸 향음질에 이러지. 이걸 어디가 주도해? 아니, 유양소가. 어디에서? 서원에서. 지역 양반임내니까. 걔네들도 그 서원 출신이란 말이야. 그 고등학교 출신 아니야. 그러니까 서원에서 유양소가 주도를 하는 거야. 공통분모로 만나는 게 뭐야? 서원, 이렇지. 1. 향촌에 유교윤리를 보급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에. 그렇지. 2. 지방 양반족 속 사적들의 의견을 모으는 수단 기능도 한다. 그렇고. 3. 최고 학부로 입학 자격은 생진, 생원, 진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건 성균관에 관한 설명이야. 4. 흥선대원군 때 붕당을 뿌리던 명분하에 대폭 정리한다. 맞고. 3번 문항은 성균관이고 나머지는 다 서원에 해당돼. 틀린 건 3번 문항이다. 다음 문제 4. 다음과 같은 변화의 예로 옳지 않는 서양과 수교 이후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인들과 접촉하면서 그들 문화를 접한다. 또한
무역 확대와 더불어 외국 상인들이 들여온 생활용품을 사용하면서 서양 문화가 우리나라 사람 생활에 깊이 파고든다. 자, 개화기에 뭐 양복, 양장 이렇게 서양식 들어오는 얘기, 양식 이런 것들, 그리고 양옥집 이거 다. 그 변화에 해당되지 않는 1. 궁중에서 커피와 홍차를 즐기게 된다. 되죠? 이 덕수궁, 석주동 같은 서양식 건물이 등장한다. 1910년에 완공을 하는 디공. 3. 고추, 고구마, 감자 같은 외래 작물이 들여왔다. 이건 조선 후기 상황이야. 개화기 상황이 아니고. 이 2층 이상의 벽돌로 만들어진 소위 뭐 서양식 집 하는 양옥집이라는 게 등장한다. 최초는 멜렌도프네 집이요. 멜렌도프네. 그 집이 최초예요. 현재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 시기에 여성들 사이에 유행한 게 있어. 이 머리, 이렇게 머리 이렇게 확 올리는 여자들 머리 하는 거 있지. 귀부인 스타일, 이게. 프랑스의 루이 15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루이 16세 앞에 루이 15세에 첩이 있어요. 본부인 놔두고, 하여튼, 뽕빠드로라고 아주 유명한 그 첩이 있는데, 형수의 형수. 형수인데 첩이야. 하여튼, 첩이 있어. 그 여자가 정치를 좌지우지해. 최순실이 비슷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데, 그 여자 머리 스타일이야. 그래서 이게 서양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19세기 후반에 대단히 유행을 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양장을 하면서 양장한다는 말 대표적으로 다 이 머리를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는 모자 챙 있는 머리다. 모자 쓸 것처럼 머리가 들렸다고 해서 챙머리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 뽕빠드로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불러 이게. 한국 사회 19세기 그리고 일제시대 초기에 여성 사회에서 유행했던 머리야. 예. 서양을 흉내내면서. 다음 문제 5. 조선 후기 장시에 대한 설명. 맞는 거.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개설되었다. 장시가.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개설된 건 뭐예요? 개시와 후시무역이지. 공무역인 개시, 밀무역인 후시. 장시는 지방에서 열린 거고. 이 각지의 상설시장으로부터 발달하였다. 되는가? 장시가 상설시장화되는 거지 상설시장이 장시가 된 게 아니잖아.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장시는 처음에 전라도 일원에서 11장 내지 15일장. 그렇지? 10일에 한 번 내지 15일에 한 번. 그만큼 물품이 처음에는 안 필요했으니까 자급자족 문제 때문에. 그러다가 조선주 후기 가면 어떻게 된다고? 상설화되어 가지. 그래서 상설시장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말 자체가 안 맞아요. 틀렸고. 3. 유기전 상인이 왕래하면서 농수산물을 팔았을 것이다. 유기전 상인이 왕래하는 지역이 아니고 누가? 보부상인. 보상과 부상. 보부상인. 그러니까 1번, 2번, 3번 다 틀려. 4. 객주여각 성장의 중요한 바탕이다. 왜? 도매상이니까 누구한테? 소매상인 보부상한테 파는 거지. 그래서 장시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객주여각 성장의 배경이야. 그게 지방시장, 장시야. 그만큼 시장이 많아지니까 객주여각의 수입이 늘지. 그래서 장시를 통해서 급성장을 해요. 보부상은 먹고 살고 객주여각은 대자본가로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해당되는 건 4번. 다음 문제 6.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으로 해당되지 않는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 그리고 상경에서 발견된 주작대로 3. 온돌장치 4. 발해 멸망 이후 발해 유민의 이동 경로. 발해의 마지막 왕자인 대광인이가 고려로 들어가지. 그래서 왕계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발해가 고려로 들어갔다. 사본문항 그 소리야. 틀린 건 2번 문항. 주작대로는 당나라 형식이야. 당나라. 고구려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래서 2번 문항이 틀렸고. 다음 문제 7. 다음은 우리나라 화폐에 관한 얘기다. 틀린 것. 명도전, 고조선에서 사용했을 거로 추정되는 한반도 최초의 주조화폐. 이 건원중보, 고려 시대 최초로 만들어 사용한 철전. 3. 해동통보, 고려 시대 최초로 만들어진 동전. 4. 팔방통보, 조선 세조 때 주도된 철전으로 유사시 화살촉으로도 쓰였다. 자, 이 중 틀린 게 있어요. 몇 번? 1번. 고조선에서 사용되었을 거로 추정되는, 여기까지는 돼요. 근데 주조, 이게 안 돼. 고조선이 만든 거 아니야.
국산 화폐가 아니라 중국 화폐. 중국 화폐. 그래서 주조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얘기고. 그리고 기억을 해야 돼. 건안중부, 고려 성종 때 만든 주조한 최초의 화폐. 근데 재료는 쇠, 절전이래. 그리고 최초의 동전은 해동통부라는 거. 숙종 때. 대각사 의천의 건의에 의한. 그리고 특이한 조선조 세조 때. 조선은 대체적으로 동전인데, 구리돈인데, 특이하게 세조 때 뭐가 있다고? 철전이 있다. 팔방통부라는. 왜? 평상시에 화폐를 쓰다가 일단 유사시 화살촉으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명 전패라고도 불러. 전패라고도. 화폐에서 패, 화살전자를 써갖고 전패 이런다고. 자, 그게 화폐에 관한 얘기야. 틀린 건 1번. 주조라는 말 때문에 틀렸다 하는 얘기. 다음 문제 8. 자료의 밑줄 친 토지에 관한 명림답부가 해서 끝에 보시면 시급. 시급에 대해서 맞는 걸 찾아라. 기업, 공신과 왕족에게 지급한 토지와 가오다. 되는가? 되죠. 예? 국가에 공을 세운 자한테 준 거야. 밥 먹고 살아라 해서 밥식자야. 니은 노급과 함께 삼국 중 신라에만 존재했을 것이다. 이 노급 시급은 삼국에 다 있어. 삼국에 고구려, 백제, 신라 다 있어요. 왜? 고구려도 백제도 신라도 다 공세운 놈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후일 공신전으로 간단 말이야. 디귿 국가의 토지 비력을 높여 국가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건 국가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국가 재정 감소를 가져와. 오히려 귀족 재력 강화, 귀족한테는 많은 이득을 갖다 주는데 국가한테는 불리하게 작용을 해요. 리을 시급으로 받은 지역의 백성과 토지에 대한 포괄적 지배가 허용되었다. 예를 들면 노동력 징발권까지 있다. 이 소리지. 노동력 징발권까지 있다. 이 소리요. 노급과 함께. 노급은 귀족 관리한테 지급하는 거. 시급은 국가에 공을 세운 자한테 지급하는 거. 그렇다고. 특히 업이라는 토지는 노동력 징발권이 있다. 소위 지배권이 있다. 이 소리. 그래서 해당되는 것은 기업과 리을이야. 리을은 삼국에 다 존재하였기 때문에 틀리고, 디귿은 확충이 아니라 재정 감소를 낳았기 때문에 틀리고. 맞는 건 기억, 리을 이렇다고. 즉 2번이었지. 문제 9. 조선후기 학문 경향이다. 이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공통. 윤휴는 유교경전에 대한 주자와 다른 해석을 내렸다. 서학, 즉 천주교, 서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앙으로 수용되기 시작하였다. 17세기에 학문적으로 수용하였다가 18세기 남인들이 신앙화, 19세기 박해받죠. 세 번째, 지행합일의 실천을 중시하는 양명에 관심을 보이고, 네 번째, 한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져서 음성학, 즉 음운학과 어휘수집 등이 소위 국학이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 것에 대한 관심, 실사구시학, 한자로 표현하면 한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음운학, 어휘수집 등의 큰 성과를 보였다. 유희의 언문지라는 책도 있고, 정약용이가 우리의 속어, 영어로 하면 슬랭, 속어 연구소로서 아언각비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말에 대한 관심을 보여. 민족주의를 배경에 깔고 한다고. 자, 이게 조선 후기 상황인데 그에 대한 성격 이렇게 돼 있어. 1. 실용적, 실증적 학풍이 강조. 2. 외세의 영향에 대한 거부감 확산 때문에. 3. 신분 계급을 타파하고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측면. 4. 성리학의 독점적 학풍에 대한 두 번이나 나왔네. 여기 왜 안 보였지? 학풍에 대한 반성에서 나타났다. 해당하는 건 몇 번이요? 4번. 성리학에 대한 반성이요. 그래서 대체할 만한 게 뭐 없나? 그래서 광해군 때 허균이가 중국 갔다가 뭘 갖고 들어온다고? 서학을 갖고 들어온 거지. 사상으로 써먹으려고 된다고. 그래서 서학 이러는 거야. 근데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종교더라. 그래서 천주교 신봉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세상에 도대체 어떤 사상, 어떤 학문이 있나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뭐가 유행한다고? 백과사전파들이 유행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에 대한
반발론으로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조선 후기 사회가 해당하는 거 4번이래. 자, 다음 문제 10. 삼국의 역사 편찬의 공통점. 어느 때? 역사 편찬은 어느 때라고? 잘 나갈 때, 전성기. 그거 찾으란 얘기야. 고구려의 신지복원, 백제의 고흥의 서기, 신라 거칠부의 국사. 다 전성기에 이거지. 그 전성기에 하는 말을 찾아라 이 소리야. 뭐 국력의 신장과 얘기지. 못 나갈 때 역사 편찬하진 않아. 뭐 얻어 터진 게 자랑이냐고. 잘 나갈 때 써야지. 역사서의 기본 논리야. 해당하는 것 1번. 다음 문제 11. 다음 사료에 나타나는 주장의 결과로 일어난 일. 워낙 유명한 사료라. 화해를 주장하는 화해로 백성과 나라를 망치기가 오늘날같이 심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부모의 나라인데 그러니까 오랑캐니까 죽일 작정하고 싸우자 얘기지. 이걸 뭐라 그래? 화해를 배척하고 전쟁을 주장하였다. 이 예조판서인 스승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자인 윤집이라는 사람이 왕한테 올리는 상소문이야. 척화 주전에 관한 상소야. 윤집의 스승이 누구냐? 유명한 김상원이고 그 주전론이지. 주전론. 전쟁 주장론. 그래서 결국은 병자호란이 일어나지. 자, 그걸 찾으라는 얘기야. 다음 사료에 나타난 주장의 결과, 병자호란 이런 거지. 해당하는 것 4번. 다음 문제 12. 다음 내용의 강령을 가진 단체. 우리는 정치경제적 각성을 재창 주장하는 것과 단결을 공고히 함. 그리고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어디야 이러면? 신간회 1927년에. 자, 그 신간회와 관련된 사항. 1. 방종환을 중심으로 어린이날을 제정하였다. 어디가 후원한다고? 천도교가 후원을 해. 순종 인산일기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건 60만세 운동인데 학생들. 3. 백정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조직하였다. 경상도 진주에서 형평사. 저울처럼 평평하게 해서 형평사. 4.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 1929년에. 이게 신간회지. 그래서 결국은 해체를 당한다고. 자, 신간회는 해당하는 거 4번이지. 다음 문제 13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보고서의 제목으로 적절한 공은 중서령의 큰 아들로 거길 보시면 이정의 묘지명에 이렇게 돼 있어. 이정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자연이라는 인물의 큰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이호고 이호의 아들이 이자겸이에요. 그러니까 이자겸의 큰아버지야. 큰아버지. 이정이라는 사람이. 할아버지는 이자연이고 유명한 인천이 씨들, 원래 경원이 씨들. 두 번째 지문을 보시면 이자연 묘지명 이렇게 돼 있어. 공의 이름은 자연이고 그러니까 경원이 씨, 즉 고려 문벌 사회에 관한 얘기지. 그래서 이 이자연이는 이자겸의 할아버지가 되는 인물이야. 그래서 고려 사회의 특징인 문벌 귀족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야. 해당하는 것 3번이지. 문제 14번. 13번과 관련해서 14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기의 유학. 경원이 씨는 이자연의 딸이 문종의 왕비가 된 이래로 80년간 정권을 잡았다. 이자연의 손자인 이자겸은 12세기 예종, 그의 아들 인종 때 거듭된 외척, 왕이 장인이 되면서 세력을 확장했다. 자, 이 시기 고려 중기지. 중기사회의 특징은 뭐라고? 보수화야. 보수화. 초기는 자주적, 중기 보수, 후기 개혁. 이게 공식이요. 그거 찾으면 돼. 별 고민할 일 아니야. 이 자주적, 주체적, 이거 초기. 그리고 이 한나라, 당나라에서 유행하는 유학이 훈고유학이야. 글자 뜻풀이. 이거. 그게 고려 중기까지 유행해 그래. 최충, 김부식, 이 다 훈고유학자들이야. 그 옛 글자의 뜻풀이에서 훈고학의 발달로 사회 모순을 해결고자 했다. 이런 적은 없어. 훈고학은 글자 뜻풀이야지 사회 모순 해결을 하는 데 쓰이는 책가 아니야. 왜? 진시황이 자기가 정치를 하는데 폭압정치, 패도, 힘에 의한 정치를 하니까 똑똑한 학자들이 대들어. 460명의 학자를 구덩이를 파서 죽였어. 그래 놓고
이렇게 학자들이 나한테 대든 건 뭐 때문이야? 저 잘못된 책 때문이다. 그 책을 싹 불질러 버렸어. 점치는 책, 의학서적, 농업서적 요거 빼놓고 몽땅 불질러 버렸어. 그 나중에 후대 학자들이 공부하려고 봤더니 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래서 학문은 고사하고 글자 뜻풀이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글자의 뜻풀이 뭐 훈고하 이러는 거예요. 여기 글자 뜻풀이 하는데 무슨 개혁을 하냐고. 뜻풀이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내가 그 전에 이거에 관한 예를 하나 들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연구하고 앉았다니까? 예? 그러니까 뭐 개혁 이런 걸 주장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 수준이 안 돼요. 이게 엉덩이요. 이게 상형문자 엉덩이를 내린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방귀빗자예요. 방귀빗자 한자로. 엉덩이가 갈라져. 뭐 하여튼 그런 거 뜻이야. 길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예. 저런 뜻풀이하고 앉는 학문이야. 저게. 그래서 그걸 훈구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는 개혁적 성향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송나라에서 수행한 성리학은 뭐야? 우주의 원리,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현실을 떠났다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발론이 명나라 때 뭐야? 적극적 현실론이야. 그게 뭐야? 지행가비를 실천선하는 양명학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왕조마다 이 지배 이데올로기, 이 유학이 조금씩 변해가 시대에 맞춰서 그것에 관한 시각을 찾으라는 얘기야. 3번 문항.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 이건 성리학이죠. 4. 집권 세력이 권력을 유지를 도모하는 보수적 성격이 강하게 등장한다. 이게 고려 중기사의 특징이죠. 이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배경은 이자연의 손자이기 때문은 아니에요. 사실. 다른 사연이 있어. 실제는. 무슨 소리냐. 유명한 최충이라는 학자가 있어. 최충. 뭐로 유명해? 구제학당. 최충의 손자가 있어요. 최사추라고. 이 손자인 최사추의 사이가 이자겸이에요. 그래서 실제는 고려사에서 대접을 받는 이유가 최충 집안의 사위가 되기 때문이에요. 왜? 최충이 어느 학교를 운영한다고? 구제학당. 그러면 인맥이 풍부하지. 그럴 거 아니야. 그 인맥을 다 손자 사이한테 밀어주는 거지. 그래서 이자겸이 힘이 세지는 거야. 사실은 이자연, 왕비, 장인 이것 때문에 힘세지는 게 아니고 실제 사연은 최충 집안하고 연결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손자 사이가 되면서 관직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관직에 못 들어갔어. 실제 사연은 그거야. 여하튼 그런 이 사연이 깔려 있어. 고려 중기 보수적 사대적. 금나라가 요구하니까 사대주의에 빠져갖고 사대적 한다고. 중기사의 특징이 보수적, 대외적으로 사대적 이러는 거야. 신라든 고려든 조선이든 중기사의 특질이야. 해당하는 거 4번이다. 다음 15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 결과. 다음 자료란 매천여력에 의하면 저 뭐야? 이모군란이지. 민겸호. 아우고라다에서 47살의 나이에 자결해서 죽는 민영환의 아버지 민겸호. 흥선대원군 천하명.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의 결과. 이모군란의 결과야. 1.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 내정을 간섭하였다.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건 어느 때라고? 1894년. 그렇지. 그리고 갑오개혁 관련해서. 그리고 1년 뒤인 1895년 을미개혁과 관련해서. 두 번 있었다고 했어. 1894년 갑오개혁, 1895년 을미개혁.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 내정에 간섭하였다. 이런 편의상 갑오개혁에도 되고 을미개혁에도 되고 상관없어. 2. 청의 알선으로 조미소 통상적이 체결되었다. 그 얘기는 맞는 얘기지. 이게 청의 알선으로. 그런데 이건 1882년 4월이에요. 이모군란은 6월이고. 그러니까 이모군란 전에 있었던 얘기야. 그래서 해당이 안 돼요. 결과를 찾으라잖아. 3. 일본이 공사관 경비를 위해서 군대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모군란 직후에. 이걸 뭐라고 그래? 재물부조약. 재물부조약. 3. 3일 만의 실패로. 이건 갑신정변이고. 그래서 해당하는 건 3번 문항이야. 다음 16번. 다음 현상이 나타났던 시기에 찾아볼 수 있었던 사회 모습이 아닌 것. 재산 상속은 큰아들 우대. 제사는 반드시 큰아들이 지내야 한다. 혼인 후 곧바로 남자 집에서 생활하는
친형제도가 정착. 당시 사회 모습이 아닌 1. 효와 정절을 강조하는 사회. 2. 서울에 대한 차별이 점점 완화되는 사회. 3. 아들이 없는 경우 딸이 2. 부모의 제사를 드렸다. 4. 문중을 중심으로 서원 사후를 건립했다. 해당 사항이 없는 거. 몇 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3번이지. 서울에 대한 차별이 점차 완화되잖아. 왜? 18세기 영조 때 서울의 관직 진출. 정조 때 어디 규장각 검서관. 그렇지? 그러면서 서울의 차별이 완화되어 가잖아. 아들이 없는 경우 딸이 이 부모의 제사를 못했다. 이건 조선 전기까지 상황이야. 이건 조선 후기에는 없었던 현상이야. 예. 틀린 건 3번 문항이야. 17번 1900년대 종교계의 변화다. 틀린 거. 1900년대 천도교는 민족 신문인 만세보를 발행한다. 손아중은 동학을 천도교로 개편, 근대 종교로 발전시켰다. 1905년에 나철은 단군을 근대 신앙으로 발전시킨 대종교를 개창하고 나섰다. 1910년에 만해 한용호는 1910년 조선불교 유신론을 조술 불교 개혁을 들고 나왔다. 자, 이 중 틀린 게 있대. 몇 번? 건너보면 틀리지. 몇 번이야? 2번. 왜? 손아중은 전봉주 밑에 있던 부하야. 전라도 고창에 무장봉기라고 그러잖아. 전봉주에 처음 거병한 데가 그 무장의 첩주예요. 그게 손아중이라는 사람이야. 사실 동학군 중에 가장 많은 병력을 지니고 있던 사람이 손아중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전봉준이 명령을 받고 전라도 고창에 있는 바위에서 빼오고 막 그런다고 그랬잖아. 올라가갖고. 손아중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동학을 천도교로 개창하는 건 누구야? 손병이지. 손아중이 아니고. 그래서 2번 문항은 틀려. 다음 18번 조선 초 민족문화를 정리한 편찬사비 아닌 것. 조선 초 15세기 1. 우리 역사를 책에 정리한 동국통감이 나왔다. 되는가? 되죠? 성종 때 서거정에 의해서 고조선에서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요약 정리하였다. 통사. 그렇지. 2.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보감이 편찬됐다. 17세기지. 조선 초가 아니고 광해군 때. 임난 직후. 3. 우리 국토의 역사 문화를 정리한 동국여지 승남이 편찬되었다. 역시 성종 때. 4. 새로 편입된 북방 영토를 실제 측정하여 정밀하게 제작한 조선 전체 지도인 조선 팔도도라는 게 나왔다. 어느 때? 세종 때. 새로 편입된 북방 영토, 이게 뭔 소리야? 사군육진. 사군육진. 그러니까 그 자리를 보고 사군육진적 평안도 함경도를 정확하게 그렸다. 이 소리야. 전에는 대충 그렸는데. 그래서 틀린 건 2번 문항이야. 2번 문항은 17세기 광해군 때 얘기야. 자, 다음 19번. 다음 변천 과정을 거친, 금방 봐도 알 것 같다. 비변사, 이렇지. 임시기구에서 출발, 국가 최고 권력기관으로 하는 비변사. 맞는 거. 1. 재신과 추밀이 모여 국정을 논의하는 기구를 할 수 있다. 이건 식목도감 도병마사에 관한 얘기야. 고려. 이 왕권을 뒷받침하는 친위부대의 성격을 보인다. 친위부대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요? 정조 때 장용영이야. 장용영. 3.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건 뭐요? 3사. 4. 세도 정치가 전개되면서 핵심적 정치기구로 자리 잡는다. 이건 되죠. 맞는 건 4번 문항. 다음 20번. 기네. 남북한사에 체결된 주요 문서 중 일부 순서대로 가가 뭐냐? 끝에 이렇게 보면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 불가침이라고 그러지. 그 얘네들이 합의한 사항이 있지. 세 가지 기본안. 첫째 화해, 그렇지? 두 번째 불가침, 세 번째 국제사회에서 교류협력, 그렇지? 이런 실제적인 그 기본적인 사항을 합의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기본합의서. 어느 때? 노태우 정권 때. 1991년 12월 기본합의서의 채택이야. 1991년 노태우 정부. 남북은 경제협력을 통해서 두째 줄에 보시면 재반분해의 협력 이렇게 돼 있어.
제반 분야란 기타 등등 이 소리라고 그랬죠. 이거 뭐라고?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김대중, 김정일 하는 거. 2000년, 즉 김대중 정부.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경의선 복원이라든가 개성공단이라든가 뭐 이런 거. 유명한 장기수 석방 문제 뭐 이런 거. 다 쌍방은 다는 제일 끝에 자주적으로 해결하라. 외세 간섭 없이. 이건 뭐예요? 7.4남북 공동성명 3공화국 때. 10월 유신 전이니까 3공화국이요. 3공화국 때. 자주적, 평화적, 민족 대단결. 다소 추상적이지. 다소. 그래서 그 추상적 합의가 문제가 돼서 91년에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합의로 가는 거지. 기본 합의서라고 해서. 남북은 황해도 해주 지역. 해주를 중심으로 서해 평화 협력 특별지구를 지정한다. 해주 지역을. 이건 누구? 2차 남북 정상회담. 2007년 노무현. 2차 남북 정상회담. 2007년 10월 4일인데 그냥 2차 남북 정상회담 이러면 되지. 그걸 순서대로 하라 하는 얘기지. 아까 박정희 30이 있었어. 그렇지? 가장 빠른 다 이렇지. 그 다음 노태우 가 이렇고 그 다음 1차 남북 정상회담인 나 그리고 라 2차 남북 정상회담 이런 순서로 가는 거야. 자, 그 사료를 통해서 순서를 이러는 거야. 해당하는 것 4번이지. 쉬었다가 15회 할게요.